사문서 문서 위조는 뭐 1순위 논점은 아니어도 얼마든지 2순위 논점 정도는 되죠. 그래서 중요한 논점이고 나름 사문서 위조가 뜨면 항상 이런 증명력을 작출해가지고 공공의 신용을 해야 할 위험 이런 단어들은 놓치지 말고 답안에다 꼭 나와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고, 은행장이 행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뭐 당연히 승낙했을 리가 없죠.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뭐 이런 사건이 있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은행 자료를 대조해 보면 다 나오는 건데 이런 거를 왜 변조를 했는지 이해는 안 갑니다만, 어쨌든 이런 게 있었구나. 뭐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2차에 나올 만한 판례도 아니고. 문제 4번 중지미수. 옳지 않은 거.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하여 그 공범이 범행에 나아간 이상 끝났죠. 뭐. 그러면 이 사람도 처벌받죠. 너는 안 했어도 말렸어야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지. 그래서 너 혼자 집에 가봐야 아무 소용없다. 자신의 범위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가 인정될 수 없다. 너 혼자 범위를 철회 포기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너 혼자 범행 중간에 집으로 가는 사안들 많이 나오죠. 2차에서. 너 혼자 집에 가봐야 아무 소용 없다. 똑같이 너도 범죄자가 된다. 그래서 공범을 말려라. 그것도 적극적으로 말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같이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인정될 수 없다. 맞는 거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중지미수의 법적 효과는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방지한 자에게만 미치고, 그쵸?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중지미수를 인정해 줄 수 없죠. 때문에 다른 공범은 장애미수가 된다. 맞는 내용이고, 중지미수에 관한 형법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특가법에서도 뭐 그대로 다 적용된다. 특가법이라고 해서 이 형법의 중지미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필요는 없죠. 특가법이라는 거는 그냥 상습적으로 범행을 자꾸 2회 이상, 뭐 3회 이상 이렇게 저지른 사람들에게 가중처벌하는 그런 것들을 정해놓은 거고, 그 외에는 형법이랑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돼야죠. 맞는 이야기고. 4번이 틀렸나 봅니다.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자가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스스로 범죄를 중단하였다는 점에서 중지미수와 유사한 평가가 가능하다. 중지미수와 동일한 법적 효과가 부여된다. 이게 이 문제 의도가 이게 뭐 이런 판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조문으로 푸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지미수의 같은 경우는 필요적 감면인데, 근데 미성년자가 약취 유인한 자가 이렇게 풀어준 경우에는 이걸 필요적 감면으로 보기는 어렵죠. 왜냐면 풀어준 거는 잘한 일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풀어주기 전까지는 이 미성년자를 지금 데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미 앞서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죠. 아주 그냥 없었던 상태로 안전하게 풀어줬으니까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던 상태로 그냥 무의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내지 않은 건가 해서 이거는 그냥 조문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다시 보면 2005년도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기 아니한 채 자기만의 범위를 포기했다고 해서, 그럼 나는 범위를 포기했으니까 나는 죄가 안 되는 거냐?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말려라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나는 강간을 안 했다, 너는 강간을 안 했을지언정 다른 사람이 강간에 나아간 이상 너는 나아가지 않았어도 같이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강간범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친구를 잘 사겨라. 2번 중지미수의 효과는 인적 처벌 조각 사유나 책임 감경 사유이기 때문에 자의로 중지한 자에게 미친다. 각각에 따로따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전범에 있어서 자의로 중지한 자는 중지미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공동전범은 그 사람은 장애미수로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특가법에 대해서 중지미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 달리 형법 총칙 규정에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특가법은 왜 있는 거냐? 상습으로 형법에서 요렇게 죄를 요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요런 죄를 상습으로 일삼는 사람들은 더 강하게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있는 죄일 뿐이고, 그 외에는 형법과 다르게 규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때문에 그냥 논거가 이거 하나입니다. 그냥 판례에서 들고 있는 논거도 달리 형법 총칙이 이걸 배제할 이유가 없는데 이걸 왜 배제해? 그러니까 적용해야지. 중지미수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일본식 판례 표현인데 부정을 하는 거. 그래서 깔끔하게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이건 아마 교수님이 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판례에서 이렇게 이중 부정하는 거를 꼬집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고쳐서, 형법 규정에 적용이 있다라고 하면 될 거를, 적용된다라고 하면 될 거를 적용이 안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꼬아서 내는 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고쳐서 냈네요. 그대로 적용된다. 형법 규정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이게 판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조문으로도 충분히 일단 중지미수는 자의로 이렇게 중지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죠. 네,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필요적 감면이라고 그러죠.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안전한 장소로 풀어줬으면은 그러면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라고 할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게 미성년자 약취에 관한 조문들인데 이럴 걸 범한 사람이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해놨죠. 예, 여기 면제는 아예 없어요. 면제는 아예 없고 감경도 임의적인 거죠.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상황을 봐서 예를 들면 이 약취 유인을 한 그 사람이 그 미성년자 그러니까 납치된 아이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납치된 사실을 모르게 아저씨가 그 너네 아빠 엄마 친구인데 잠깐 너를 데리고 있으라고 그랬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납치된지를 모르게끔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놀이공원에도 데려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풀어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그 아이가 그 자기가 납치됐다는 걸 알게끔 뭐 너 자꾸 시끄럽게 하고 밥 달라고 그렇게 찡찡대면은 그냥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아이를 뭐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자기가 납치됐다는 걸 알게 해서 두려움에 떨게 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그거 판사가 고려를 해가지고 그건 재량으로 감경을 하든지 아예 안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임의적으로 돼 있는 거고 이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감경하거나 면제까지도 하게끔 이렇게 필요적 감면으로 돼 있고 그 때문에 이 규정 자체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례가 이런 판례가 있었나? 뭐 이렇게 봤던 기억도 없고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검색을 해본데도 안 나오고 뭐 근데 여튼 근데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는 이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다는 내용이 형법에서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 인질 강도 그런 거 있죠. 근데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면 여기 감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이 미성년자하고 인질 이렇게 두 경우의 형법에서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다는 대목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는 건 이거 두 개인데 미성년자 풀어주는 거랑 그다음 인질 풀어주는 거 이게 두 군데인데 이거는 감경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필요적으로 감면 사유는 아니죠. 왜냐면 이렇게 약취 유인을 했을 때 아이가 일단은 지금 몇 시간 동안 몇 시간이든 몇십 시간이든 며칠이든 몇 주일이든 일단 인질범한테 이게 지금 잡혀가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고통 속에서 그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기가 납치된 줄도 모르고 정말 엄마 아빠가 부탁을 해가지고 이 아저씨 아줌마가 나를 데리고 있는 건 줄 알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놀이공원도 데려다가주고 그래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면은 그때는 뭐 그러면 그냥 뭐 조금 뭐 형량을 최대한 줄여서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아이한테 전혀 폐를 안 끼치고 아이한테 오히려 잘해주면서 그 부모한테는 예를 들면 뭐 1억을 입금해라 2억을 입금해라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었던 거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많이 조금 이제 봐줄 수 있겠죠. 그럴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적 감면을 할 수는 없겠죠. 상식적으로 봐도 일단 뭐 미성년자 약취 유인을 했다는 이런 죄가 무슨 가벼운 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중지미수와 동일한 법적 효과가 부여된다? 좀 뭔가 조금 그렇죠. 네, 꺼림칙하죠. 네, 그렇게 해서 조문을 이렇게 이거를 묻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묻는 문제는 그 중지미수, 장애미수, 그다음 불능미수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적 감면, 임의적 감면, 그다음 임의적 감경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단계가 중지미수, 장애미수, 불능미수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객관식에서 많이 빈출됐던 그런 논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거를 뭐 응용 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문으로 볼 수 있는 문제였고, 그다음 문제 5번 예비 음모 옳은 거. 예비 음모도 뭐 항상 나오는 그 논점이 있죠. 미필적으로라도 강도할 목적이 있었어야지 준 강도인 경우에는 강도 예비 음모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1번 틀렸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 음모에 처벌하는 경우에는 그쵸. 중지범이라는 거는 중지라는 것 자체가 어떤 발생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형법으로 치면 착수가 있어야죠. 실행에 대한 착수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멈췄을 때 그때 중지가 있는 거지 예비 음모 단계에서는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맞는 거였습니다. 맞는 거 찾는 거죠. 맞는 거였고 예비 음모에서 항상 나오는 논점들이죠. 그 다음에 정범이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종범은 성립할 수 없다. 이에 가공하는 행위는 종범은 성립할 수 없는데 공동 정범은 성립할 수 있죠. 네. 공동 정범과 종범은 그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우리 형법에서는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범의 경우에는 그 예비에